안녕하세요. 네, 2021 대입 체육 정시 전형의 이해와 전략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될 자원고등학교 송치경입니다. 올해는 정말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수험생들과 선생님들에게 쉽지 않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수능 성적을 표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체육 정시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육 계열의 입시의 주요 변동 사항, 그리고 두 번째로 체육계열 각 군별 선발 방법 및 분석, 그리고 체육 실기 종목의 분석과 준비, 그리고 정시 합격을 위한 전략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시험을 무사히 다 마쳤을 것이고, 이제 성적표 발표는 12월 23일에 그리고 이제 가나 다군의 순서로 이제 체육 정시 전형의 일정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1 정시 최대 입시의 특징 및 주요 변동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으로는 수능 성적이 대학을 결정하고 실기가 합격을 좌우한다. 제가 최대 입시 강의를 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에는 단순히 운동을 좋아하는 마음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운동 실기 실력이 뛰어난 것도 중요하겠지만 수능 성적이 대학을 결국에는 결정하게 되고, 그리고 비슷한 성적을 가진 학생들끼리의 그런 실기가 합격을 좌우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상위권 대학들의 높은 수능 반영 비율입니다. 체육 계열 학생들이 단순히 운동만 잘하면 대학에 갈 수 있겠지라고 하는 학생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체육 계열 상위권 대학들의 수능 성적은 결코 낮지 않으며 여러분들이 정말 높은 수능 성적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학 반영 대학이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내신 반영 대학 폐지를 하는 곳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가군에서는 동국대학교 체육교육과가 내신과 출결, 봉사활동을 반영하지 않고 실기 반영 비율을 줄였고, 성신여대 운동자유복지학과는 올해부터 실기를 40%를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체대 특수체육교육과도 내신을 반영하지 않게 되었고, 한국교원대가 이번에 나군에서 가군으로 이동을 하게 된 변화가 있습니다. 나군에서는 한양대 체육학과 그리고 스포츠산업학과의 수학 반영 비율이 증가된다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 스포츠과학과도 탐구 반영 비율을 30%로 반영하게 되었고, 세종대 같은 경우는 남학생만 선발하였는데 이제 올해는 여학생도 함께 선발을 하게 됩니다. 다군 같은 경우는 상명대 스포츠건강과학과가 수학을 필수로 30%를 반영하게 되었고, 인하대 체육교육과가 내신을 반영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수능 반영 비율을 70%로 늘리게 되었습니다. 당국대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는 남녀 구분 선발을 폐지하게 된 그런 특징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군 정시 입시 요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체육교육과가 수능 80%, 서울대 체육교육과는 인문과 자연의 그런 모집 인원을 별도로 선발하는 대학입니다. 전년도 합격 성적이 대학에서 공개한 것으로는 91%에 이를 만큼 결코 낮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전년도와 다르게 전공 종목을 폐지하였고, 농구 레이업슛 그리고 축구 장애물 드리블이 로 기능을 평가를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 4배수로 수능 100%로 선발을 하고 2단계에서 수능과 실기 그리고 내신 성적을 반영하는 대학교입니다. 그리고 동국대 체육교육과 가군에서 이제 실기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교입니다. 동국대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는 좌전골, 제자리 멀리뛰기, 배근력, 중량 달리기 등을 실기고사로 반영을 하고 있는데, 제자리 멀리뛰기의 기록 만점 기록이 3m에 이를 만큼 전국에서 정말 운동 기능이 뛰어난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원대 같은 경우도 1단계와 2단계 단계별 전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합격 성적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자, 나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 수능 70%고, 전년도에서는 소프트볼 던지기가 변별력이 매우 높은 종목이었습니다. 던지기 기능이라는 것이 정말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매우 어려웠던 종목이었는데, 올해는 소프트볼 던지기를 폐지하면서 전년도보다는 조금은 더 높은 수능 성적을 요구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성균관대 스포츠과학과 수능 80%, 연대 체육교육과 85%, 스포츠 응용산업 85, 한양대 스포츠산업은 인문과 자연 계열을 별도로 모집 인원을 두고 있으며 수능은 100% 실기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교입니다. 서울과기대는 올해 스포츠과학과가
수능 100 전형을 별도로 신설을 하였습니다. 실기고사를 전혀 보지 않는 대학교이고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도 수능 100%로만 대학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태권도학과 같은 경우는 2단 이상만 2단 이상을 갖고 있는 학생이 지원할 수 있으며 그리고 태권도학과는 이제 교직 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육교사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되게 선호할 만한 학과라는 것을 다시 강조드리고 합격 성적은 보시는 바와 같으니 반드시 자신의 성적과 한번 비교해 봐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명대 스포츠건강과학과가 수능 70%, 그리고 당국대 체육교육과 전년도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을 별도로 선발하였던 당국대 체육교육과가 수능 70% 그리고 실기 30%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천대 운동재활복지학과도 수능으로만 실기를 반영하지 않고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별 주요한 대학교들의 합격 성적, 대학에서 공개한 성적들을 참고하시고 본인의 그런 성적에 맞게 맞는 성적의 대학에 지원해야 되고 그리고 실기고사 자신에게 강점과 약점은 과연 무엇인가, 부족한 종목은 무엇인가를 잘 고려해서 지원한다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번에 이제 수능 성적표를 받으면은 자신의 그런 수능 성적의 가채점과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수능 성적이 그런 실기보다 더 강점을 갖고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 체육을 준비하지 않았다가 최근 들어서 높은 수능 성적을 가지고 체육 계열로 진학하려는 학생들도 이렇게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눈여겨볼 만한 자료라고 생각되고 가군, 나군, 다군에 맞게 수능 반영 방법이 100% 그리고 수능 80%, 수능 70%의 대학들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전년도 성적 결과에 따라서 과연 가군, 나군, 다군 보통 이제 상향, 적정, 하향의 순서로 이렇게 대학을 선발하거나 아니면 다군에서는 이제 대학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 학과로 지원하는 학생들도 이제 간혹 있는데 본인의 성적에 맞게 수능 반영 비율에 따라서 지원한다라면은 보다 합격의 확률을 높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기 반영 비율 높은 대학교입니다. 수능 성적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으로 정리하였던 것처럼 본인의 실기 능력이 아마 탁월하거나 자기가 원하는 대학이 만약에 이렇게 실기를 높은 반영 비율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실기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군에는 실기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은 별로 없으나 백석대와 인천대가 실기 60%를 반영하고 나군과 다군에 이제 실기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숭실대학교 스포츠학부 는 수능 성적 30, 실기 70%의 대학이고 실기 성적이 정말 탁월한 학생들 그리고리 지원하는 학교이며 그리고 서울에서 다른 대학교보다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실기 실력에 따라서 자기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종목에 실기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을 찾아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각 영역별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을 제가 따로 분류를 해 보았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이렇게 네 가지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어떠한 영역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 영역에 따라서 그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결국에는 보다 높은 합격의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국어에서 50% 또는 선택적으로 반영하는 50% 이상을 선택적으로 반영하는 대학교들 덕성여대, 이대, 건대 등 여러분들이 이제 선호할 만한 대학교들이 많이 있고 40% 또는 선택으로 반영하는 대학교 오히려 그리고 미반영 국어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교들도 이렇게 분류해 놨으니 본인의 그런 국어 성적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학에 대해서도 제가 따로 분류를 했는데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체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수학에 대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면서 수학을 반영하는 대학교들이 많이 늘었고 그 중에서도 수학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교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제가 기록한 대학교들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학 성적이 혹시 좋지 않게 나왔다라고 한다라면은 수학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교에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영어 등급별 반영 점수에 대해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영어가 이제 절대평가가 되면서 대학마다 이제 반영하는 방법 그리고 반영 점수들을 다양하게 이렇게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들었는데 영어가 만약에 3등급인 학생이 고려대 또는 연대에 지원한다면 어떻게 그런 환산점이 계산이 되는지 고대 같은 경우는 560점 만점에 영어 3등급인 학생이라면 3점이 감점이 됩니다. 연대 같은 경우는 1000점 만점에 12.5점이 감점이 됩니다. 결국에는 똑같은 영어 3등급인 학생이더라도 이제 1000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6점의 차이,
결국에는 1, 2점의 차이로도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되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점수를 가지고 반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유리한 대학교를 꼭 선택해서 지원하는 것이 정시의 합격률을 높이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탐구 반영 과목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탐구에 대해서도 이제 두 과목을 다 반영하는 대학교들이 있고 서울대와 고대와 연대 같은 경우는 두 과목을 모두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교, 경희대학교, 성균관대, 서울여대, 성결대 체육교 등이 이제 한 과목만 반영하고 있고 탐구를 아예 미반영 가능,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반영하는 대학교들입니다. 국민대학교, 서울시립대, 세종대 등 이러한 대학교들은 탐구를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대학교들이니까 자신의 탐구 성적에 따라서 지원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탐구 역시도 50% 또는 선택적으로 반영하는 대학교, 그리고 40% 또는 선택 반영하는 대학교들을 분류하였으니 본인의 성적에 맞는 그런 과목을 선택해서 지원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정시, 실기 반영 종목의 빈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입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성적이 대학을 결정하고 실기가 합격을 좌우하는 전형입니다. 그중에서 실기는 이제 정시 입시에서의 그런 합격의 변별도를 가장 높이게 되는 대학교인데 정시 실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시 실기 반영 종목의 빈도를 제가 분류한 자료입니다. 최대 입시에 정말 각 대학마다 다양한 종목들로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자리 멀리뛰기, 왕복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이 세 종목을 반영하는 대학교들의 수가 제일 많았고, 그리고 기술 기능 종목에서는 배구와 농구의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종목입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학생들이 모든 종목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자신이 강점을 가지고 그리고 자신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반영하는 대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실기 종목의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기 종목 유사학교를 제가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학교 선택의 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학생들이 모든 종목을 다 잘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아니면 자기가 특별히 잘하는 종목이 있는 경우 그럴 경우에 따라서 가군, 나군, 다군에 따른 대학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분류를 해 놓은 자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리 멀리뛰기, 왕복 달리기 이 종목들을 이제 많이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리 멀리뛰기가 강한 학생이라면은 가군에서는 동국대, 그리고 나군에서는 서울과기대, 그리고 다군에서는 서원대 체육교육 이 정도에 이렇게 지원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이고, 혹시 왕복 달리기가 자기 달리기 기능이 많이 부족하거나 그리고 이렇게 최대 입시 준비를 하면서 다리가 이제 다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가나 다군에서 왕복 달리기를 반영하는 대학교에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그 실기의 그런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판단을 해서 급간 차이가 갑자기 제자리 멀리뛰기에서 270과 260의 그런 반영 그런 비율이 뭐 10점 차인데 다른 학교에서는 15점 차 이렇게 각각의 극한 차이가 다른 경우도 있으니까 자신의 그런 실기 종목에 따라서 자기가 유리한 대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윗몸 일으키기. 윗몸 일으키기 같은 경우 가군, 나군, 다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같은 대학교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윗몸 일으키기 같은 경우 특히 한체대 같은 경우는 2분을 반영하는 대학교인데 여러분들의 체대 입시를 하는 학생들이라면은 그 2분 동안 윗몸 일으키기 하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윗몸 일으키기를 준비하는 학생들 특히 허리 부상 당하지 않도록 특히 조심해야 되고 주어진 시간에서 자기가 딱 기록을 지속적으로 월수금 이렇게 너무 매일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과 휴식을 번갈아 가면서 자기의 그런 기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종목이 윗몸 일으키기입니다. 유연성 같은 경우는 이제 가나다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학들이 반영을 하고 있는데 유연성 같은 경우는 이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제 유연성이 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 꾸준히 이제 스트레칭을 통해서 이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던트 점프 같은 경우는 예전에 삼육대학교 같은 경우는 키를 포함한 서던트 기록을 쟀는데 요새는 서던트 점프 자기의 팔을 높이를 들어서 그 순수 자신의 서던트 점프의 길이를 재는 대학교들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서던트 점프가 강점을 보이는 학교라면은 이제 가나다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으로 핸드스프링 같은 경우는 체대 입시를 하는 학생들이 매우 까다로워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핸드스프링은 대부분 이제 사범대학교 체육교육과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충남대 체육교육, 나구는 강원대 체육교육, 건대 체육교육, 이렇게 성균관대 스포츠과학, 이제 교직 이수가 되는 성균관대 스포츠과학에 선발을 하고 있는데, 체육교사를 꿈꾸는 학생이라면 반드시 핸드스프링은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서 나중에 임용고사에도 이제 반영하는 대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대학교에 가는 목표를 정해 놓은 학생이라면 핸드스프링도 미리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핸드볼 던지기, 그리고 100m 달리기, 오래 달리기 등 보시는 바처럼 이제 다양한 종목으로 이제 실기를 반영하고 있으니까 자신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학교에 지원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높이뛰기. 높이뛰기 역시도 이제 체육교육과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가군에서는 한국교원대와 숙명여대 체육교육과, 그리고 나군에서는 건대체육교육, 고대체육교육, 다군에서는 단국대 체육교육 등 이제 사범대학교들이 이제 교직 임용고사를 볼 때 이제 반영하는 높이뛰기를 고3 때부터 이렇게 실기 종목으로 반영하는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이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제 그 높이뛰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유튜브의 동영상을 이렇게 보기도 하고 자기에 맞는 그런 스텝을 미리 이제 나중에 경기장에 갔을 때 이렇게 자그맣게 이제 표시를 해서 자기가 내보와 4보와 14보를 만약에 걷는다라면은 가로로 4보째, 세로로 14보째 이렇게 조그만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놓고선 자기만의 스텝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턱걸이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체력을 기를 때 이제 필요한 종목인데, 턱걸이를 반영하는 대학교들은 별로 없지만 서울대, 인하대, 한국교원대 등에서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 종목에 대해서 이제 반영하는 대학교, 올해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도 이제 전공 종목을 폐지하고 있는데, 이제 전공 종목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특기생처럼 이제 높은 운동 기능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라고 겁을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대학교 입학처에 공개된 그런 전공 종목에 대한 안내를 보거나 아니면 입학처에 문의를 해서 전공 종목도 생각보다 여러 학생들이 겁먹지 않고 준비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고, 전공 종목을 반영하는 대학교에 지원한다라면 반드시 그 전공 종목에서 반영하는 종목은 무엇인지, 그리고 평가의 유형은 어떻게 되는지 미리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실기고사. 체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실기고사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수능 성적이 대학을 결정하고 실기 능력이 합격을 좌우를 하게 됩니다. 그 대학교에 지원한다라면은 분명히 비슷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상대평가 라는 제도 안에서 실기 능력이 과연 내가 다른 학생들보다 뛰어난지 아니면 부족한지에 따라서 실기의 합격은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실기고사의 만점의 기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실기 고사가 혹시 내가 강점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 있다라면은 그 만점의 기준이 높은 대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자기가 그 해당 실기 종목이 혹시 부족하다라면은 그 실기고사 만점의 기준이 다른 대학교보다는 조금 낮은 대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기고사 만점의 기준은 제자리 멀리뛰기 같은 경우는 동국대는 남학생이 3m를 뛰어야지 만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학생도 250cm로 결코 낮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리 멀리뛰기는 연대 체교와 숭실대학교 같은 경우는 280cm가 만점의 기준이므로 혹시 그런 제자리 멀리뛰기가 거의 285나 뭐 이제 3m에 육박하는 학생들은 만점의 기준이 높은 대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안내해드리기 위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10m 왕복 달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왕복 달리기를 할 때 주법이 있습니다. 이제 4-3주법, 4걸음을 뛰고 3걸음을 뛰는, 그리고 5-4주법, 5걸음을 뛰고 이제 잔발로 이제 4발을 뛰는 그런 종목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인데, 한치대 같은 경우는 8.27초, 그리고 단국대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는 9.6초가 이제 만점의 기록입니다. 윗몸 일으키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체대가 2분 동안 이제 140개, 여학생은 129개로 정말 쉽지 않은 기록입니다. 그렇지만 성결대 체육교육과는 이제 1분 동안 74개, 이제 여학생 같은 경우는 70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0m 달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보다는 100m 달리기를 반영하는 대학교의 수는 줄었지만, 그래도 서울시립대 스포츠과학과 같은 경우는 11.9초의 만점의 기록을 가지고 있고, 성균관대 스포츠과학과는 12.8초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높이뛰기 같은 경우 매우 변별력이 높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반드시 연습을 해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원대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는 높이뛰기 만점이 170cm, 여학생은 140cm고 단국대 체육교육과는 만점 기준이 155cm, 여학생 같은 경우는 125cm로 다소 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높이뛰기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반드시 자기가 이제 미래의 체육교사로서 높이뛰기 종목에 대해서 특별히 준비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 다른 종목보다 변별력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미리 추운 겨울이 되기 전에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핸드볼 던지기 같은 경우, 이제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는 소프트볼 던지기로 이렇게 실시를 했던 종목인데, 핸드볼 던지기 같은 경우는 서울대 체육교육과는 39m, 남학생들은 39m고,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34m의 만점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전트 같은 경우는 가천대 체육학과는 81cm, 삼육대 생활체육학과, 예전에는 키를 포함한 종목이어서 예전에 키 큰 학생들이 유리했었는데, 삼육대 생활체육교육과 같은 경우도 이제 키를 제외하고 순순히 이제 서전트 높이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센 진학이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체육 관련해서 이제 보다 업그레이드된 내용으로 여러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좋은 자료를 보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단순히 체대 입시에 대해서 체육 선생님에게만 의지하거나 뭐 입시 체육 학원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체육교육과 를 검색을 해보면은 전년도에 이제 체육교육과에 지망해왔던 서울 학생들이 지원했던 그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는 과연 몇 점이었는지, 표준 점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100분위,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표준 점수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표준 점수보다는 그런 난이도와 상관없는 100분위의 대학을 100분위 기록을 따라서 여러 학생들이 혹시 본인의 반에 이렇게 체대 입시를 지망하는 학생이 있다라면 100분위 자료를 통해서 그 대학교의 전년도 합격과 불합격 결과를 안내해드리면 보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학생들과 선생님들께서도 대입 정보 포털 어디 가라는 자료를 통해서도 고려대학교 만약에 체육교육과의 전년도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하다라고 한다라면은 모의고사 성적을 입력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전년도 합격한 환산점 이 만약에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가 이제 70% 컷으로 454.3을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기 능력이 만약에 높이뛰기, 농구, 지그재그 달리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소프트볼 던지기인데 올해 자료로 제가 내용을 최신화시켰습니다. 혹시 높이뛰기가 156cm를 떴다라면은 배점이 97점을 받을 것이고, 농구 좌우 레이업이 19개를 넣었다면은 배점은 98점, 그리고 지그재그 달리기는 30.5를 떴다라면 98점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공개한 그런 환산점과 본인의 실기 점수가 만약에 7점이 감점이 되어 있다. 환산점이 만약에 대학 어디가 성적을 통해서 449.96이 나왔고 본인의 실기 점수가 연습할 때 이제 293 정도가 나온다. 라고 하면은 기대하는 점수가 744점이라면은 안정된 점수보다는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승산이 있는 그런 도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측해서 지원한다라면은 보다 합격의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정시 각 군별 지원 가능 대학에 대해서 분류를 한 자료입니다. 절대적인 자료는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 성적과 본인의 실기 능력에 따라서 합격 성적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육 관련해서도 상위권 대학의 성적이 결코 낮지 않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을 하시고, 수능 등급이 만약에 1등급에 비해서 2등급이 정도 나온다. 그러면 가군에서 서울대 체육교육과, 중앙대 체육교육과, 나군은 고대 체육교육과, 다군에서는 다른 체육 말고 이제 다른 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도 생각보다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대 입시를 하는 학생 중에 이제 체육교사를 꿈꾸는 학생들이 있는데 체육교육과를 선호를 한다라면 그래도 자기의 본인의 성적이 수능 성적 3등급 정도 이내에는 들어서, 가군 같은 경우는 한국교원대나 동국대, 이렇게 나군 같은 경우는 이제 경희대학교 건대체육교육과, 그리고 다군 같은 경우는 이제 인하대와 단국대 이런 대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통 이제 그런 서울권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4등급대의 실기를 정말 잘하는 경우에는 이제 서울권 대학에 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4등급에서도 이제 실기가 좀 부족하다라고 한다라면은 서울권 대학보다는 이제 경기권 대학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5등급 대학생 같은 경우는 경기권 대학에는 한양대 스포츠과학부, 인하대 스포츠과학, 그리고 나군에서 중앙대 스포츠과학, 그리고 다군에서는 이제 숭실대, 실기를 70%를 반영하는 숭실대학교 또는 명지대학교
이제 가천대학교에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5, 6등급 대 학생들은 이제 충청권 대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것은 이제 대학에서 공개한 성적을 바탕으로 제가 분류를 한 자료지만 여러분들의 그런 실기 능력에 따라서 충분히 합격의 그런 결과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체육 입시의 합격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본인의 합격 성적, 이제 수능 성적표가 나왔을 때 그 성적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이고, 경쟁률, 과연 올해의 경쟁률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충원률은 어떻게 될 것인가, 모집군의 변화는 과연 아까 한국교원대 같은 경우 가군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서울대 체육교육과가 이제 나군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그런 모집군의 변화에 대해서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영 방법, 이제 1단계 단계형 전형으로 반영을 하는지 아니면 수학을 반영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본인의 합격 전략에 대해서 이런 성향과 환경에 대한 요소들을 반드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능에서도 제가 각 영역에 따라서 높은 비율로 반영하는 대학교들을 분류를 하였습니다. 본인의 성적이 과연 어느 영역에 따라서 어느 영역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영어와 한국사 등급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탐구는 한 과목만 봐도 되는지 두 과목을 반영해도 되는지, 이런 대학별로 환산 점수와 그런 가산점의 여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런 합격 전략을 세우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기 관련해서 과연 내가 잘하는 종목을 반영하는 학교는 어디인 것인지, 내가 잘하는 만약에 제자리 멀리뛰기를 반영하는 대학은 가나다구는 어디이고, 내가 혹시 부족한 왕복 달리기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교들은 어디인지, 그리고 같은 실기 종목이라도 과연 그 만점의 기준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겨울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군, 나군, 다군의 그런 분별로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그 일정에서도 그 간격이 멀리 있는지, 내가 실기를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전공 실기를 보는지, 그리고 테스트의 측정 도구, 제자리 멀리뛰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과연 센서로 이렇게 작동을 하는데 그 센서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그리고 구기 종목 같은 경우는 추운 겨울에 실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상시 연습하시는 손에 익은 그런 농구공이나 축구공이 아니라 체대 입시를 보는 그 학교들은 당일에 새로운 공, 새 공으로 이렇게 실기 종목을 준비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익숙한 공보다는 새로운 공에서 실기 평가를 보기 때문에 그 종목에 대해서 만약에 구기 종목이 있다라면은 그것도 역시 고려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결국에는 이제 학과의 전망 그리고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이제 최종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기고사는 이제 정시는 이제 1월 달에 실기고사가 있습니다. 정시 같은 경우는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상당하지 않게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기본 체력이 필요한 종목들은 매일같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조바심을 느끼면서 실기를 무리하게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체력이 필요한 종목들은 월수금 은 이렇게 자기가 집중해서 더 연습을 하고, 화요일, 목요일 같은 경우는 그런 힘든 종목보다는 그런 감각 운동을 키울 수 있는 농구나 배구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로 실기 종목에 따라서 그런 특성을 고려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이제 수능도 다 이제 완료가 되었고 이제 성적표를 기다리고 여러분들이 체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조바심은 정말 그 누구도 진짜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예측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원하는 꿈과 자기가 원하는 그런 희망이 있다라면은 지금의 이 순간들, 열심히 노력한 땀의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들의 그런 미래를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렇게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부상 특히 조심하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강의 내용을 참고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